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시술 논란으로 인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나래 씨를 비롯해 샤이니의 키, 그리고 유튜버 입짧은 애님까지 전원 하차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전현무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빛의 속도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전현무 씨는 샤이니의 키와는 다르게 매우 즉각적이고 방어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입짧은 애님 또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 섞인 사과문에 가까웠고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자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샤이니의 키는 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박나래 씨의 경우 그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박나래 씨는 자진 하차라는 카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결백을 우회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아한 점은 전현무 씨의 대응 속도인데 오전에 기사가 터지자마자 당일 오후에 즉각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며 불법 시술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며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합법적인 시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후 본인이 직접 링거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만약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이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해주거나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이 명확히 공개된다면 이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현무 씨까지 도매금으로 엮이면서 박나래라는 인물 한 명이 주변의 여러 동료들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연쇄적인 파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립 기여를 박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박나래 씨가 결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의 여론 흐름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다 보니 방송가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TVN의 간판 예능인 놀라운 토요일은 주축 멤버 3명이 동시에 하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맷 변경 없이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현무 씨의 링거 투혼 사진이 공개되었고 놀라운 토요일 역시 핵심 멤버들이 심각한 범죄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중들은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사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연예인들이 몰려다니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식의 방송 행태에 시청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멤버들이 출연했던 방송을 우리가 왜 계속 소비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현무 씨의 경우 만약 차량 내 링거 투여 장면이 추후에라도 불법 의료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가 맞이할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나 혼자 산다. 제작진 또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물론 프로그램 존폐 위기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사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송출했다는 것은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려면 전현무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팩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뿐인 해명에 불과했으며 평소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던 그가 왜 확실한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무려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초대형 유튜버 입짧은 애님까지 이번 사건에 휘말리며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연예인 인맥 과시의 씁쓸한 최후이자
초심을 잃은 자들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현무키 박나래, 그리고 입짧은애님까지 이들은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며 서로의 친분을 과시했고 그 시너지를 통해 막대한 부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끈끈했던 카르텔이 불법 시술 의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대중들은 이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짧은애님은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1만 명 이상 급감하는 등 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꾸밈없는 먹방으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연예인들과 어울리며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놀토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추가적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입짧은애님은 과거 자극적인 콘텐츠 없이 편안한 방송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으나 방송 진출과 다이어트 성공 이후 달라진 외모와 태도로 인해 기존 팬들에게 낯설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기관리 차원의 변화라면 긍정적이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약물이나 시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은 그녀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끼리끼리 어울리다 다 같이 망했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입짧은애님은 현재 일명 나비약 복용 의혹으로 경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비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로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약물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은 연예계에 만연한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과 약물 대리 처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의약품 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약물은 의사의 엄격한 처방 하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브로커를 통해 박나래 씨와 입짧은애님이 이 약물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과거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이 유사한 종류의 다이어트 약물을 공유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거래하고 복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는 금전적으로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위약금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 규모는 약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이니의 키는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반면 박나래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논란을 장기화시켰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의 범법 행위 자체보다 거짓 해명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의 불매 운동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박나래 씨가 보여준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식의 감정 호소와 애매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광고주들의 괘씸죄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하차를 넘어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나래 씨는 연 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줄 전문적인 참모진이 부재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친족 관계라는 점, 그리고 체계적인 대기업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위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한국은 법보다 국민 정서법과 괘씸죄가 더 무서운 나라인데 박나래는 대응을 잘못했다라며 그녀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박나래 씨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전세 보증금 3억 원까지 지원받았다는 이 남성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방송사 고위 관계자나 거물급 인사가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거물급 인사가 여자 연예인에게 월 400만 원을 받아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직업이 유흥업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정확한 신원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박나래 씨 또한 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